안녕하세요. 그레이몬스터입니다. 이번에는 브러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도큐먼트를 적당하게 그냥 하얀색 아무것도 없는 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F5번을 누르셔갖고 브러쉬 패널을 꺼내놔 주세요. 이제 일단은 예정으로는 지금부터 한 두세 개 정도는 이 브러쉬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툴을 여기 브러쉬 툴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쉽게 지웠다 썼다 하려고 하면은 레이어를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전경색은 눈에 잘 띄는 색깔로 편하신 걸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고서 자, 첫 번째 바로 처음부터 써볼 거, 포토샵을 하시다 보면은 제 강의 말고도 다른 강의에서도 무턱대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어 스타일 다음에 아마 이 소프트 브러쉬와 하드 브러쉬일 거예요. 저도 최대한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벌써부터 등장을 했었죠. 자, 먼저 소프트 브러쉬와 하드 브러쉬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브러쉬 툴 상태에서 상단에 브러쉬 창을 꺼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거, 유준석이 소프트 브러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하드 브러쉬죠. 마우스를 가만히 올려놓고 있으면은 말풍선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소프트 라운드, 그 다음에 하드 라운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요 위에 하드니스 값에 영향을 받는다고 아마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하드니스 값이 100%면은 하드 브러쉬, 그 다음에 하드니스 값이 빵에 가까우면은 소프트 브러쉬. 그래서 설정은 요거를 선택하시고서 하드니스 값을 쫙 떨어뜨리셔도 기능은 그려보시면은 소프트 브러쉬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반대로 자, 선택은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했지만 하드니스 값을 잔뜩 올려놓게 되면은 그려보면 당연히 하드 브러쉬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중간 정도의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자, 80% 20% 적당하게 조정해 놓으시고서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끝에가 조금 퍼져 있는 정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하드 브러쉬, 소프트 브러쉬의 차이였으면은 F5번 눌러서 역시 브러쉬 패널에서도 그 내용이 똑같이 보여요. 자, 여기 브러쉬 프리셋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왼쪽에서 보시던 자, 이렇게 브러쉬 창 내용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브러쉬 패널이라고 하면은 자, 요 녀석을 얘기하죠. 그리고 저는 창이 좁아갖고 F5를 눌러가면서 접었다가 꺼냈다가 하면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브러쉬 이 F5번은 일러스트에서도 그 브러쉬 패널을 꺼내는 단축키가 똑같죠. 그 외에도 어도비에서는 무언가를 그린다라고 하는 브러쉬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F5번에다가 이걸 다 할당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브러쉬 사이즈 줄이기, 키우기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죠. 이것도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왼쪽 중가로 대가로 왼쪽 키 P자 옆에 오른쪽에 있는 왼쪽 가로키 같은 경우는 자, 브러쉬를 좀 줄이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가로키 중가로 대가로 얘네들은 브러쉬를 키우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왼쪽 같은 경우는 작아지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키보드 키 아니면은 뭐 설정값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좀 크게 키우는 값들이 설정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뒤로 와갖고 여기 브러쉬 컨트롤 패널을 이걸 잠깐만 얘기 드리자면은 자, 여기 상단에 있는 거. 자, 여기서 또 보시게 되면은 오파시티하고 플러거 있죠? 이거는 레이어에 있는 오파시티하고 그 다음에 이 필 이게 달라요. 일단은 가장 진한 상태에서 그려놓고서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파시티 값을 조정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레이어의 오파시티 값이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레이어의 오파시티가 100% 해놓고 브러쉬 툴의 오파시티를 줄여놓고서 그리게 되면은 처음부터 연한 상태로 그려지게 돼요. 전 지금 이제 흰 바닥이라서 잘 티가 안 나는데 사진 위에다가 그려보시게 되면은 연하게 칠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렇게 그림을 전문으로 그리시는 분들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오파시티 값을 연하게 놓고 나서 조금씩 보충해 가면서 칠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그 능력이 부럽긴 해요. 저도 그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정말 그쪽으로는 저는 재능이 없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가르쳐 드리는 거는 툴을 활용하는 쪽으로 좀 많이 가르쳐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 또 보시게 되면은 뭔가 버튼들이 많은데 이 버튼들은 여기 브러쉬 패널에 관련된 걸 설명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자, 먼저 내려와서 먼저 브러쉬 팁 쉐입. 자, 여기 자, 전 지금 툴을 소프트 브러쉬로 선택을 해 놨고요. 먼저 팁 쉐입 쪽에 보시게 되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낯설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 하셨던 분들은 요 부분이 비슷하다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칠해지는 펜총 모양을 결정한다,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 브러쉬로 선택해 보게 되면은 요 녀석이 진하게 그려지는 거 느껴지잖아요. 이거를 돌려놓고 찌그러뜨리게 되면은 자, 펜총 모양이 이렇게 납작해져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거를 그리셔갖고 써먹으시는 거죠. 제가 일러스트에서 이런 형태로 그렸던 예제가 똑같이 있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일러스트에서는 스무스 기능이 있어갖고 이게 잘 펴지는데 포토샵에서는 일러스트만큼 부드럽게 펴지는 맛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는 여기에서 또 하나 추가를 볼게. 하드니스 값을 낮춰갖고 소프트 브러쉬를 약간 하드 브러쉬를 약간 소프트 브러쉬처럼 바꾸는 거예요. 하드니스 값을 슬쩍 낮춰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뭔가 퍼지죠.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서 한번 컨트롤 Z 할게요. 여기다가 오파시티 값까지 낮춰서 그 밑에다가 슬쩍 그려주게 되면 너무 연하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음영이 진 듯한 형태로 할 때 종종 쓰기도 하죠. 마치 그림자 살짝 있는 듯한.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 보니까는 자, 이런 식으로 두께감 같은 거를 만들어 줄 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능도 응용해 보시게 되면은 뭔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브러쉬를 원래대로 좀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하드 브러쉬나 소프트 브러쉬로 놓으시고서 이 내용을 지울게요. 지우는 방법은 제가 쓰는 거는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A 눌러서 영역을 싹 다 잡고 딜리트 눌러서 그 내용을 다 지우는 방법을 썼어요. 자, 영역을 해제해 놓고 나서 컨트롤 D. 여기 왼쪽에 설명을 보시면은 포토샵 점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간격값을 올려주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또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자, 포토샵에서는 어떤 선이라든가 이게 점 같은 거를 찍을 때, 자, 바로 여기 간격값의 영향을 받아요. 선 두께가 작을 때는 그려보시게 되면은 별로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뭐 똑같아 보이죠? 컨트롤 Z, 오파시티 값을 원래대로 올려놓고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하드 브러쉬 선택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려보게 되면은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제 브러쉬를 좀 키울게요. 많이 키울게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보면은 자, 이만큼 내려왔는데도 안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뭔가 점이 뚝뚝뚝뚝 찍혀지고 있어요. 요게 이 간격값 때문에 그래요. 브러쉬 크기 대비해서 25% 이상 움직여야지 점들이 찍히는 거야. 그리고 그 점들이 모여갖고 선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브러쉬가 작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커지니까 이렇게 티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싫으실 때는 간격값을 더 좁히는 거예요. 한 5%? 5% 미만으로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그리더라도 그냥 다 매끄럽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단점은 컴퓨터가 그만큼 뭔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해 갖고
점선을 그리게 돼요. 브러쉬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간격값을 자 90%에서 100% 정도 올린 다음에 그려보게 되면은 자 점들이 붙어 보이죠? 더 올려서 찍어보게 되면은 브러쉬 크기 대비해서 158% 정도로 찍히게 되니까는 저는 이런 식으로 찍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일러스트에서는 이제 스트로크 패널에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포토샵에서는 옛날에는 이 점선 그리기가 좀 불편한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이것도 나중에 강의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잠깐 구경을 해보자면은 여기쯤에 있는 요 내용들이 포토샵에서 벡터 방식으로 다루는 툴들이에요. 그래서 도형 선택하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스트로크라고 있죠. 그리고 스트로크 두께, 그 다음에 스트로크 선 종류가 있어요. 이 기능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포토샵을 CS5 이하 버전을 쓰고 계실 거예요. 저도 정확히 이런 거는 기억을 안 하고 있는 편인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CS6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는 그 기능이 들어있어갖고 아 이제 좀 선그리기가 편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다시 브러쉬 툴로 들어와가고 자 쉐입 다이나믹으로 들어가 볼게요. 브러쉬 툴을 기본 상태로 놓고 자 쉐입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되어 있을 때는 팁 쉐입, 쉐입 다이나믹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판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가 브러쉬 모양,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냥 모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단어가 되게 헷갈릴 거예요. 자 브러쉬 팁 쉐입에서는 저는 제 머릿속으로 정리하기로는 그냥 어떤 펜총 모양을 만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팁 쉐입에서는 점 하나하나 찍히는 그 설정을 뭔가 건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뭔가 이게 정확한 단어로 들어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브러쉬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는 둥그렇게 뭔가 있기는 한데 이게 말로 그 다음에 글로 설명하려니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쉐입 다이내믹에서 먼저 사이즈 지터, 앵글 지터, 라운드 지터라고 돼 있어. 이게 값이 지금 뭔가 설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값들을 다 빵빵빵으로 줄여놔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려보게 되면은 지터 값이 빵 프로이기 때문에 뭔가 바뀌는 건 없어요. 일러스트에서도 요 값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일러스트에서는 랜덤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포토샵에서는 얘가 지터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터는 사전 찾아보시게 되면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뭐 이렇게 뭔가 랜덤보다 강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를 왜 헷갈리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생김새가 그러네요. 자, 한번 올려보세요. 사이즈 지터 올려보시게 되면은 퍼센트 비율로 있고 밑에 선 미리 보기 창에 보이는 내용이 못생겨졌어요. 그려보시게 되면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못생겨져 보여요. 그러면은 좀 더 정확히 볼까요? 자, 팁 쉐입 넘어가셔갖고 간격값을 한번 조정해 보세요. 간격값을 조정을 하셔갖고 선을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점들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해져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앵글 지터, 앵글 각도 돌리는 거죠? 올려봤자 티가 안 나요. 왜냐면은 동그라미 모양이니까. 라운드니스 지터를 올려보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짐이 불규칙하게 나오니까 앵글 지터가 티가 나요. 그래서 올려놓고 나서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원 모양이 들쑥날쑥 찌그러짐도 들쑥날쑥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다른 브러쉬로 좀 해볼까요? 자 브러쉬 창 들어가셔갖고 자, 어떤 특이한 브러쉬를 꺼내보세요. 지금 저처럼 이런 브러쉬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설정을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오른쪽 옵션 메뉴 들어가셔갖고 라지 썸네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가 너무 많아서 지저분하신 분들은 한번 정리하세요. 리셋 그냥 오케이 업앤드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누르시면은 자 기본 브러쉬만 남고 나머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기본 브러쉬 위에 있는 이 기타 등등 브러쉬 얘를 선택을 해서 어펜을 추가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여기 반짝이기 같은 거 써볼까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서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반듯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쉐입 다이나믹 켜서 사이즈 지터 올려주면은 크기가 불규칙해졌죠? 여기다가 앵글 지터 돌려주고 라운드니스 지터도 슬쩍 올려주게 되면은 브러쉬가 자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를 퍼뜨려서 쓰는 거 바로 아래 보시면은 스캐터링이라고 있어요. 자 스캐터링 자 이거 스캐터 요거 선택을 하셔갖고 스캐터 값을 올려보시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자국 점들이 자 이렇게 퍼지는 게 보여요. 적당히 펼쳐 놓고 나서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점들이 이렇게 퍼져 나오죠. 얼른 다음 설명까지 좀 넘어갈게요. 자 컬러 다이나믹 지금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지금 여기 패널에는 텍스처와 듀얼 브러쉬가 있는데 이게 연관성을 위해서 컬러 다이나믹을 좀 앞에다가 꺼내놨어요. 자 컬러 다이나믹 선택해 보세요. 선택을 하시고서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죠. 요거는 포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지터 요 녀석은 정경색과 배경색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려보면 자 뭐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죠. 왜냐면 그냥 검정색과 흰색이라서 그래요. 여기 색깔을 눈에 잘 띄는 하나는 파란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빨간색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서 그려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안 나오고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컬러 다이나믹 상단에 보시면은 자 요 옵션이 체크가 풀어져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늘 체크가 걸려져 있었는데 어느 버전부터는 이게 체크가 풀려져 있더라고요. 요거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설정해 놓은 값이 슬쩍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이고 안 올려줬군요. 다시 또 올릴게요. 자 올려놓고 나서 다시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색깔 섞여 나오는 게 보이죠? 더 올릴게요. 더 올려놓고 뒤집어서 그려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진에다가 이거를 하얀색과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거 섞어서 쓰시게 되면은 반짝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잠깐 이제 내용을 다시 지우고 그러면 이제 포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지터를 줄여 놓으시고서 휴 지터 세츄레이션 지터 브라이트니스 지터 자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뭔지 아시겠죠? HSB 컨트롤 U 눌러서 보게 되면은 레이어가 아무것도 없군요. 백그라운드를 잠깐 선택하고서 컨트롤 U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은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사용했던 요 메뉴 있죠?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가 여기 브라이트니스라고 단어가 바뀐 것 뿐이에요. 단어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자 휴 지터 한번 올려보시면은 자 30%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그려보게 되면은 자 요 정도의 색깔 범위로 나오고요. 이거는 정경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색깔 주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30% 정도. 감은 모르겠죠? 더 올려보면은 자 얘가 60% 정도 더 올려주게 되면은 거의 웬만한 색깔이 다 나오게 돼요. 이제 거기에다가 자 세츄레이션과 브라이트니스 지터까지 올려놓으면은 자 밝고 어두고 요런 색깔도 더 섞여서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브러쉬도 바꿔보세요. 브러쉬를 뭐 다른 거 뭐 이런 낙엽 같은 거 있죠? 자 요거 선택하고 해서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는 트랜스퍼 걸려있는데 컬러 다이나믹도 체크하시고서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잎사귀들이 색깔이 불규칙하게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모양도 뭐 찍으려고 싶다라고 하면은 쉐입 다이나믹에서 라운니스 지터도 그냥 쫙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모양이 조금 더 찌그러져서 나오게 되죠. 지금 컴퓨터가 좀 느려갖고 말을 안 듣는군요. 잘. 자, 내용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쓱 그려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쉽죠? 컨트롤 Z 했고요. 자, 이제 트랜스퍼는 투명도까지 추가하는 거예요. 자, 얘 좀 끄고 다른 브러쉬 더 꺼내 볼게요. 브러쉬 패널에서 옵션 메뉴 누르셔갖고 스페셜 에펙이라든가 무언가를 더 추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자, 이런 꽃 있네요. 자, 이런 꽃 선택해 보니까는 미리 설정이 무언가 걸려 있는 게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려보면은 저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컬러 다이나믹을 끄고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찍혀지네요. 지금 트랜스퍼에서 옵션은 걸려 있었는데 오파시티 값이 빵프로 되어 있죠. 쫙 올려보시면은 벌써 여기 미리 보기가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그려보시게 되면은 어떤 건 진하고 어떤 건 연하고 투명도에 관련된 게 불규칙하게 나오는 거죠.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부서진 효과 같은 것도 생각보다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요런 파티클 같은 거 다는 거 마치 게임에서 나오는 듯한 반짝이 같은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제 파일은 지금 여기 왼쪽 자, 요거 누르셔갖고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 놓은 게 있어갖고 어디 갔죠? 자, 다운로드 여기 있네요. 자, 닫아놓고 창을 새로 열게요. 자,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얘를 창을 좀 고정을 시켜놓고 자, 사진 촬영은 지금 잘 되어 있는 사진이죠. 노출도 생각보다 잘 맞았고요. 그리고 초점도 많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반짝이 같은 거 이제 한번 뿌려보죠. 자,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레이어를 분리해서 찍는 게 당연히 좋잖아요. 그래서 새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처음에 모를 때는 일단 하드 브러쉬부터 쓰세요. 자, 브러쉬 종류를 하드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쉐입 다이나믹 넘어가셔가지고 자, 사이즈 치터 일단 무작정 올리시고 앵글 치터 올릴 필요가 없죠. 원형이니까. 라운드니스 치터는 전 없앨게요. 그리고 스캐터링 가셔가지고 스캐터 값을 적당히 올려놓고 그러고서 한번 테스트로 찍어보죠. 색깔 흰색 챙겨야죠. 흰색으로 놓고 자, 찍어보세요. 슬쩍 찍어보게 되면 자, 너무 많아요. 자, 너무 많은 이유 지금 스캐터링에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전에 썼던 설정이 카운트가 올라가 있어요. 카운트 줄이시고요. 이 카운트는 한 자국에 찍히는 어떤 개수를 의미를 한대요. 그런데 올라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찍히니까는 저는 복잡하게 찍은 게 아니라서 자, 이렇게 좀 낮춰주고 그런데도 너무 촘촘해 보이죠? 이 촘촘한 걸 좀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팁 쉐입으로 넘어가셔갖고 간격 값을 올려주세요. 자, 스페이싱 값을 좀 한적하게 올리셔갖고 쓱 눌러보면은 자, 이렇게 근데 또 스캐터 값을 더 올리고 싶네요. 찍어보면 괜찮네요. 그리고 트랜스퍼에서 오파시티 값을 올려서 자, 또 다시 찍어보면은 자, 이렇게 어느 건 진하고 어느 건 연하게끔 나오는 형태로 저는 설정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원하는 형태의 브러쉬를 만들었으니까 새로 찍읍시다.
새 레이어 다시 올렸고요. 브러쉬 크기는 이제 여기서 조금 불규칙하게 움직여 보세요.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눌러 가시면서, 자, 여기 위에다 맞춰서 먼저 하나 큼지막하게 원형 형태로 돌리고 있으니까는 저는 이쪽으로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크다 싶으면 당연히 컨트롤 Z에서 줄이셔갖고 슬쩍, 그 다음에 또 줄여서 끝쪽에 슬쩍 조금 추가, 그 다음에 여기 불 근처는 좀 더 많이 찍고 싶으니까 브러쉬 사이즈를 놓고서 슬쩍 좀 더 줄여서 슬쩍, 그 다음에 더 줄여서, 자, 자잘자잘해 보이는, 자, 먼지 같은 거를 뭔가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쉬워 보이는 부분에 살짝 넣어주세요. 자, 어렵지 않죠? 점을 하나씩 찍는 게 아니라 브러쉬의 설정을 바꿔가고 점들이 불규칙하게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놨는데 이제 너무 하드 브러쉬만 쓴 것 같으니까는 여기다 소프트 브러쉬 추가할게요. 레이어 분리하셔도 돼요. 새 레이어 또 올리시고, 그 다음에 팁 쉐입으로 넘어가서 하드니스 값을 어느 정도 줄여주시고, 다 줄여주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브러쉬를 조금 키워서 어느 정도 찍혀야 되는지 눈으로 봐야 되니까는 한번 쓱 긁어보세요. 이 정도에 저는 이 정도 느낌의 브러쉬네요. 될 것 같아요. 컨트롤 Z에서 이제 다시 또 찍을게요. 자, 똑같은 데다가 비슷하게 또 찍으세요. 근데 얘는 이제 서브적인 느낌이니까는 또 살짝 작게, 그 다음에 또 약간 크게 해서 몇 개만 슬쩍. 근데 너무 진해 보이는 감이 있어요. 자, 이럴 때 당연히 레이어의 오파시티 값을 조정하면 되죠. 자, 레이어의 오파시티 값을 슬쩍 조정해서 하드 브러쉬에 썼던 것보다는 뭔가 연해 보이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 불, 자,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하면 돼요. 새 레이어 또 준비하고, 레이어는 분리하셔도 되고 분리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제 작업하시면서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끔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하드니스 값을 올려서 하드 브러쉬로 여기 부분을 슬쩍 해서 얘는 등 쪽으로 내려가게끔 할 거예요. 자, 등 쪽으로 내려가서 뒤쪽으로 지나게 하게, 그 다음에 브러쉬 좀 줄이고 다시 또 곡선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브러쉬를 좀 더 줄여서, 자, 여기 불 주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자, 이제 모델 이제 뒤로, 저는 이 파티클 알갱이도 좀 뒤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레이어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모델 레이어, 모델 이미지를 뭐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그냥 지우면 돼요. 자, 요 레이어 선택하시고서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우는 거,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패널 하단에 마스크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검정색, 그리고 일반 하드 브러쉬 옵션 다 풀고, 자, 옵션 한꺼번에 푸는 거, 여기 맨 밑에 설명을 달아놓긴 했는데요. 브러쉬 패널 옵션 메뉴 가져가고 여기 클리어 브러쉬 컨트롤 누르시게 되면 싹 설정이 지워지게 돼요. 자, 어쨌거나 기본적인 브러쉬로 놓고 이미지 좀 확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불은 모델 뒤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자, 여기 부분을 적당하게 쓱쓱쓱쓱 지워요. 끝에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드니스 값을 조금 추가하고, 그 다음에 쓱쓱쓱쓱, 그 다음에 여기 허리 있는 부분도 자, 좀 지워주고요. 옆에 알갱이 하나 정도는 뭐 올려놔도 별로 티는 안 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자, 요 오른쪽에 있는 불에
파티클 알갱이들은 모델 뒤쪽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불의 알갱이들은 모델 앞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아쉬워 보이니까는 효과 더 추가할게요. 아까처럼 새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쉐입 다이나믹, 스캐터링, 트랜스퍼, 그리고 또 값이 사라졌으니까 사이즈 치터, 스캐터링 값 올리시고, 팁 쉐입 가셔갖고 간격값 올려주고. 자, 저는 끝에가 양쪽으로 이렇게 뭔가 뾰족하게 나오죠? 그거는 이 컨트롤이 펜 프레셔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5%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소프트 브러쉬로 뭔가 부족해 보이는 알갱이들을 조금 더 채워줘요. 더 한적하게 할게요. 어이구야, 너무 줄어들었네요. 팁 쉐입 가셔갖고 사이즈 지터, 스캐터링 더 올리고요. 저는 자, 그 다음에 피자 옆에 대괄호키를 저는 계속 누르고 있어요. 아쉬워 보이는 부분 슬쩍 추가하고, 자, 어느 정도 해놨으면은 이제 너무 또 세 보이니까는 얘도 오파시티 값을 적절해 보이는 느낌으로 조절해 주세요. 자,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델 앞쪽에 너무 많이 뭔가 칠해진 듯한 느낌이 싫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팔하고 허리 있는 부분 있죠? 이거 지워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얘도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고, 간단한 하드 브러쉬나 소프트 브러쉬로 여기를 슬슬슬슬 지우셔갖고 알갱이들이 모델 앞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슬쩍 정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놨으면은 이제 또 약해 보이는 어떤 전체적인 알갱이를 또 추가할게요. 자, 여기 위에다가 또 새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또 브러쉬를 또 만들어요. 자, 이제 브러쉬 만드는 거 자꾸 귀찮아지죠?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제 브러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들어 놓고서 등록해 놓으셔도 돼요. 지금 여기 왼쪽에 메모에는 제가 설명을 달아놓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요. 일단 만드셨으면은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팁 쉐입 쪽에서 옵션 누르셔갖고 뉴 브러쉬 프리셋 요걸 하시게 되면은 현재 설정 상태로 여기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설정을 계속 그대로 꺼내서 쓰시면은 더 편하시게 될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캔슬했고요. 자, 그럼 요 새 레이어 올려놓은 거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모델 전체적으로 뿌릴 거예요. 일단 브러쉬를 좀 키웠고요. 자, 간격을 더 벌리고 스캐터링 값도 더 주고 큼직큼직하게 줬고요. 자,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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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쩍, 그리고 이제 또 하드니스 값을 올려서 이번엔 하드 브러쉬 형태로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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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쩍, 자, 이렇게 추가했어요. 자, 이제 너무 세 보이죠? 요거를 오파시티 값만 조절하셔도 되겠지만은 이왕이면 블렌드 모드도 건드려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블렌드 모드를 오버레이로 놓으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물 부분에는 자세하게 보이지 않으니까는 뭐 굳이 지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런 알갱이들을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레이어 또 하나 올리시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추가하세요. 아까는 큼지막하게 했으니까 이번엔 저는 좀 작게 쓸 거예요. 좀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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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네, 블렌드 모드를 아예 오버레이로 놓고서 칠해 보시면은 쓱쓱쓱
쓱. 자, 이런 식으로 자, 쓱 하셔갖고 알갱이들을 더 화려하게 꽉 차 보이게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여기가 풀 있는 데가 더 환해 보이게끔 해볼게요. 새 레이어 또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 브러쉬 좀 더 큼지막하게 놓고 오파시티 값을 굳이 많이 올리지 마세요. 한 20에서 30% 정도 놓으신 다음에 자, 불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자, 슬쩍 여기는 조금 작게 또 슬쩍 왼쪽은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무리해서 다시 한번 하나 꽉 슬쩍 넣으셔갖고 자, 하얀색 소프트 브러쉬로 좀 찍어주세요. 자, 얘를 껐다 켰다 해보면은 지금 왼쪽 있는 데가 더 밝은 느낌 나죠? 근데 이걸 너무 과하게 쓰시게 되면은 인물 부분이 허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 적당한 느낌적인 느낌은 디자이너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여기 위에다가 어떤 색깔을 하나 전체적으로 또 덮어줄게요. 어떤 색깔을 쓸 거냐면 색상 조정을 레이어에서 제가 자주 쓰는 거 그라디언트 맵 올려주고 여기 그라디언트 맵에서 자, 일단은 저는 요거 선택해 보고서 자, 안 이쁘죠? 여기다가 블렌드 모드 바꿔보세요.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 하게 되면 요런 느낌, 멀티 하게 되면 요런 느낌. 세 보이니까 오퍼시티 값 줄이시면 되고요. 멀티가 마음에 들면 멀티 쓰시고요. 오버레이로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라이트 같은 걸로 조금 더 강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색깔도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분위기로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갈색 지금은 이게 마음에 드네요. 자, 이걸로 놓고서 블렌드 모드도 뭐 오버레이라든가 소프트 라이트 오파시티가 바꿔가면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분위기를 선택해 주시고 그럼 이제 여기다 명암을 더 추가할게요. 새 레이어 올리고 인물의 얼굴 부분하고 여기 허리 부분만 조금 더 환해 보이게끔 자, 이것도 그냥 하얀색 소프트 브러쉬 자, 하얀색 소프트 브러쉬인데 연하게 놓으시고 인물이 있는데 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그 다음에 허리 부분 자, 이 정도 그래 놓고서 이 블렌드 모드를 오버레이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더 환해 보이는 느낌 보이죠? 이제 넘어간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세요. 지우개 소프트 브러쉬 가지고서 적당하게 문질문질 하셔갖고 자, 슬쩍 지워주시고요. 물론 칠할 때 더 잘 칠하면 좋겠죠? 자, 인물 부분 여기 환해진 듯한 느낌이 나죠? 그럼 이제 바깥쪽은 어둡게 누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어둡게 누르는 방법은 뭐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라든가 뭐 이런 걸 쓰시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은 쉽게 쓰시려고 하면은 새 레이어 올리고서 검정색 소프트 브러쉬로 누르세요. 누른다라는 거 뭔 뜻이냐면은 칠하라는 거죠. 자, 브러쉬 키웠죠? 그래갖고 연하게 약하게 놓으시고서 소프트 브러쉬로 끝쪽을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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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도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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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칠해가면서 다시 왼쪽 상단도 슬쩍 슬쩍 여기도 좀 더 칠할까요? 일단 브러쉬 좀 더 줄여서 슬쩍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예 어두워도 괜찮으니까 더 까맣게 칠해서 시선이 중앙에 이제 쏠리게끔 해주면은 자, 요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이 다음에 부서지는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합성하는 이미지에서 음영 같은 거 표현할 때도 그냥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될 거예요. 레이어를 비교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원본 요거 놔두시고 나머지를 잡아서 쓱 드래그 해보시면 자 이렇게 원본이고 다시 쓱 눌러서 다 켜보시게 되면은 여기 완성된 이미지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누가 후레쉬 들고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 불 환하게 켜고 있거나 뭐 요런 사진에다가 이런 파티클 같은 거 게임 같은 요소 같은 거 넣으셔갖고 더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쯤에서 접고 요 다음 거 더 설명드려야 돼요. 자 잠깐 얘를 접어 놓고요. 다시 새 브러쉬 적당한 도큐먼트 하나 적당히 만들게요. 대충 500에 800 300 그 다음에 RGB 모드 새 도큐먼트를 적당히 놓고 설명 안 드린 부분들을 이제 해드릴게요. 아까 컬러 다이나믹하고 트랜스퍼까지 설명을 드렸죠. 여기 텍스처하고 듀얼 브러쉬. 자, 이 부분은 제가 잘 접근 안 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자, 일단은 텍스처. 자, 먼저 기본적인 브러쉬를 소프트 브러쉬를 놓으시고요. 텍스처 브러쉬를 이제 선택해서 보시게 되면 자, 저는 이게 브러쉬가 뭔가 이상해졌어요.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설정 안 하고서 그릴 때는 일반 소프트 브러쉬인데 텍스처를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끝에가 우둘두둘해졌죠? 이거는요, 텍스처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패턴이 있거든요. 이 패턴의 음영값을 뭐 합쳐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선택하게 되면은 생김새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패턴을 선택하게 되면 생김새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드도 있어요. 자, 이 모드를 바꿔보세요. 컬러번 자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패턴을 자 이런 걸 해주게 되면은 마치 재질감인 것처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왜 가죽 질감이라든가 아니면 종이 질감 같은 거를 이제 추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이쪽 그림 그리는 거 잘 못하다 보니까는 저는 이거 말고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패턴을 좀 이용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이제 게임 원화 그리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이 듀얼 브러쉬도 마찬가지야. 자, 듀얼 브러쉬는 기본 브러쉬에 또 다른 브러쉬를 합쳐 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기본 브러쉬는 소프트 브러쉬일 때가 잘 티가 나니까 소프트 브러쉬 선택해 주시고, 듀얼 브러쉬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면은 못생긴 브러쉬들을 선택하세요. 기본 소프트 브러쉬에다가 다른 하드 브러쉬 이런 거 선택하면 티 안 나요. 자, 못생겨져 보이는 특이한 애들을 선택을 하시고서 그려보시게 되면은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선택해서 그려보면은 자 이런 느낌, 이거 선택해 보시면은 자 이런 느낌.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그 동양의 수묵화적인 느낌도 이게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하대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늘 막히는 거는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다 보니까는 이 이상은 제가 접근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자, 여기 사이즈, 스페이싱, 스캐터, 카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는 붓 형태, 브러쉬 형태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아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라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브러쉬 옵션 주는 건 아까 해봤고, 자 이제 기타 브러쉬 옵션, 이건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돼요. 딱히 없거든요. 자, 노이즈. 여기 아래에 있는 브러쉬들은,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선택해보는 옆에 어떤 부가 메뉴가 나오지만은 아래는 그냥 선택하고 안하고 요것밖에 없어요. 소프트 브러쉬일 때는 그냥
평범한 소프트 브러쉬지만 노이즈를 선택하게 되면 설명을 읽어보면 뭐 불규칙을 추가한대요. 저건 모르겠고 그려보시면은 자 요런 느낌이에요. 왜 됐지? 이거는 끝쪽이 젖은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채화 느낌 만들 때 이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몰라요 제가. 자 여기선 빌드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는 에어브러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자 빌드업을 선택해 보시게 되면 상단에 요 에어브러쉬 버튼이 눌려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끄고서 다시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 마우스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우스를 반드시 움직여야지 뭔가 딸깍딸깍 찍히죠? 이렇게 되는 이유, 팁 쉐입에서 간격이 25% 이상 움직여야지 찍힌다라는 설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에어브러쉬 뿌릴 때는 그냥 막 분사가 되는 형태라서 자 요걸 체크해 놓고서 상단에 있는 걸 얘를 눌러 놓고서 마우스를 눌러 보시게 되면 계속 뭔가 뿌려져요. 에어브러쉬로 계속 뿌리고 있듯이. 그래서 얘를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벽화 느낌 내더라고요. 자 가만히 두르고 있다가 쑥 움직여서 쑥 내려오고 자 뭐 요런거 굉장히 잘 쓰는데 저 되게 못하죠? 하여튼 에어브러쉬가 그런 거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 거, 이거는 말로 막 쓰는데요. 텍스처 크기를 보호한대요. 브러쉬 사이즈에 따라서 텍스처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원본 텍스처의 사이즈로 고정시켜 두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질감 같은 걸 넣을 때 질감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를 유지할 때 쓸 수 있대요. 예전은 없어요. 자, 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그럼 이제 가다가 중간에서 제가 또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브러쉬 패널의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컨트롤이 있죠. 자, 이것도 언급하고 넘어가자면은 쉐입 다이나믹에서 저는 이제 컨트롤 부분이 5% 되어 있는데 이 어떤 분들은 페이드로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펜 프레셔로 되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건 펜 프레셔. 이거는 압력 감지 기능이에요. 저는 지금 포토샵 강의는 타블렛을 쓰고 있어요. 자, 타블렛에는 압력 감지 기능 있죠? 마우스를 자, 브러쉬 좀 키워놓고 마우스를 살짝 누르게 되면 약하게 나오는데 두껍게 좀 더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 얇게 꾹 누르면 세게 자 이거를 타블렛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요 옵션이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요. 자 사이즈 치터 올려놓고 자 펜 프레셔 돼 있죠? 아니면 얘는 오프로 해놓을까요? 자 오프일 때는 뭐 티가 안 나죠? 스캐터링에서 스캐터 값 올려놓고 컨트롤에 있는 이 부분을 펜 프레셔로 놓게 되면은 펜 마우스를 가지고서 가만히 살짝 움직일 때는 붙어 있지만은 세게 누르게 되면 더 퍼지게 되는 거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브러쉬를 좀 줄여놓고 마우스 펜을 가만히 얌전히 낼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세게 누르게 되면 퍼지고 살짝 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약하게 나오게 되죠. 이건 이제 컬러 다이나믹이라든가 트랜스퍼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트랜스퍼에서도 보시게 되면 컨트롤에 여기 페이드 펜 프레셔가 있죠. 펜 프레셔 압력 감지로 놓고서 살짝 갈 때는 별로 반응이 없지만 세게 누르게 되면 진하고 슬쩍 뛰게 되면은 연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 이제 타블렛을 많이 쓰긴 했지만은 업무상 그림 그리는 일을 많이 안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아직은 이걸 잘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살살 해보더라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고 많이 깊이 못 들어가 본 상태다 보니까는 이 기능이 좀 무용지물인 상태가 돼버렸어요. 타블렛 구입하신 분들은 이 기능도 많이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타블렛이 없는 분들은, 마우스로 쓰고 계신 분들은 이 펜 프레셔 요거를 지금 설정을 해도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마우스로 요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영상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페이드. 자, 페이드는요, 스캐터링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스캐터링에서 페이드로 놓게 되면, 자, 이렇게 한쪽만 퍼지고 나머지는 작게 나오는 거예요. 쉐이프 다이나모로 다시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얘를 페이드로 놓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페이드. 자, 사이즈 더 줄여놓고 페이드 값을, 자, 이렇게 놨어요. 자, 1이죠? 자,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올려보세요. 20 이렇게, 50 이렇게, 그 다음에 100 하면 이렇게. 그래서 쓱 당겨 보시게 되면은, 자, 요런 형태의 선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정말 압력 감지 기능을 잘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을, 자, 펜 프레셔로 놓고서 정말 잘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손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좌절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줄기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 뭔가 쓱 하는 거를 되게 잘들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브러쉬 관련된 강의는 머릿속에는 있지만은 설명하기 껄끄럽고 자신 없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앵글 지터라든가 라운드니스 지터라든가 지금 어디에도 페이드, 펜 프레셔, 자, 요런 옵션들이 걸려 있으니까는 타블렛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브러쉬 패널의 컨트롤까지, 그 다음에 브러쉬의 모양까지 다 섞어서 쓰신다고 하면은 세상에 표현 못할 질감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캐릭터 원화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요거 연습 많이 하셔갖고 손을 숙달시키세요. 그러면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요 브러쉬 살펴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다른 예제를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바로 브러쉬 프리셋 쪽에서, 자, 요 브러쉬 패널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설명드리고 나서 또 패스와 브러쉬를 섞어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까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습 많이 하시고 원고 준비해서 또 얼른 금방 다시 오도록 할게요.